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공기초영양 강화 현대물리학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의 물질파 부분에 대해서 예제와 연습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그 물질파를 우리가 하게 된 게 이제 6장에서 이용할 입자의 파동역학적인 즉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그게 전제적으로 필요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6장에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제목을 일단 살펴보면요, 1차원에서의 양자역학입니다. 6장이 1차원에서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할 적에 당연히 입자는 3차원적인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간단한 낮은 차원인 1차원에서부터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3차원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양자역학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입자의 운동을 설명할 적에 고전론적으로만, 즉 뉴턴 역학으로만 아주 미시적이고 작은 입자의 운동에 가면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영역의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개요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양자역학은 파동방정식이라는 것을, 입자의 운동을 파동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요, 나중에 많이 나오겠지만 2n분의 h바의 제곱이에요. 미분을 두분하고 더하기 u의 x에다가요 equal 2 이런 식인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렸냐면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운동 에너지 파트고요, 이거는 U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거는 토탈 에너지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형태의 그런 K 더하기 U가 E라는 것에 뭘 붙인다고요? 파동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다 양변에 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적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썼습니다. F equal ma라는 걸 써서 어떤 힘이 작용할 적에 그 물체의 가속도와 속도와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파동방정식이라는 것을 이 상태함수, 파동함수에 대해서 저는 세워서요, 이 U라는 것이 주어질 적에, 즉 그 입자가 처해진 힘, 그러니까 입자가 받는 힘이 정해지면은 이 U는 정해집니다. 그 U에 대해서 이 파동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풀 적에 푼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이와 E가 결정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적분을 두분을 함으로 해서 풀어지는데요, 그럼 적분 상수가 나오겠죠? 그것을 경계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6장에서 배웠고요, 또 예제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예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E를 결정하고요, 이 두 개를 결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파동함수는, 또 상태함수는요, 왜 이렇게 부르느냐, 상태함수,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이 M이라는 요 전자면 전자, 뭐 양성자, 뭐 이런 아주 다른 입자의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함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입자의 운동량도 구할 수 있고요, 입자에 관계된 어떤 물리량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놀랍게도
이것을 제곱을 했더니만 이것이 이 x의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란 확률, 거점에서 존재할 확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간에서 이 상태 함수를 다 더했더니만 당연히 그 공간 안에는 입자가 존재해야 되기에 당연히 확률을 다 더하니까 1이 된다. 확률을 다 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규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정규화 조건. 존재하는 입자가 이 영역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률을 다 더하니까 어쨌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그 조건을 우리 정규화 조건이라고 하는데, 예제의 6.1은 이 정규화 조건을 이용해서 파동함수를 확연히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푸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규격화인데요. 가동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이x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책에 시간에 대해서 일단 안 보고요. x 제로를 보니까 c에 자 이게 적분 상수, 아까 적분하면 상수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적분에 의한 상수입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x에다가요 이 x 제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c와 x 제로는 상수인데요. 상수고요. 특별히 이 c를 우리는 이 규격화 조건을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지수에 나와 있는 이 절대치 x가 어떤 함수인가? 절대치 x요. 이 절대치 x는 어떤 함수냐면요. x가 되고 x가 0보다 클 적에는 x가 되고요. 0보다 작을 적에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적분을 해줄 적에 당연히 이 함수의 형태가 달리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은요, 이걸 가지고 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우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CA 제곱으로 쓰죠, 그냥. 네. CA 제곱에다가요, 요거 제곱하니까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2에다가요, x에 x0 이렇게 되죠. 자, 제곱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 한번 더 쓸게요. 이렇게 되죠, 그죠? 제곱을 하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럼 c제곱이 되고요. 익스포넨셜의 제곱인데 제곱은 지수에 2를 써주면 된다. 그럴 적에 요 적분 구간에 따라서 이 함수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0에서 무한대로 할 적에는 그냥 c제곱을 끄집어내고요. 영에서 무한대로 하면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2x가 그냥 되고요. 이게 그냥 x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x0가 되고요. 여기에 dx가 되고 더하기요. c제곱은 상수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으로 가면은 이건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에다가요 마이너스 x가 되죠. 그 다음에 x0가 되고요. dx가 됩니다. 그럴 적에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은 플러스 2x가 되고 그냥 적분을 심플하게 해주면요.
값이 같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는데요.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볼까요? 넓은데 해봅시다. 정규화 조건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해보면은 c제곱이 있고요. 요거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분모 분자 이것이 0에서 무한대로 바뀌면서 이게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사실 값이 같은 거예요. 이게 값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를 곱해주고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따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제로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2x에 x0에다가요 dx가 어떻게 해요? 이게 1이 되죠? 이게 1이 되죠, 그죠? 왜 2가 됐냐면요, 요거와 요거의 적분의 값이 같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같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dx는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적분 구간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와 나중에 적분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럴 적에 이걸 적분을 안 그러면 그냥 적분 따로 하세요. 이거 먼저 적분해 볼게요. 그냥 적분해 보면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다가 2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적분하니까 c제곱에다가요 2c제곱, 그 다음에 알파가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죠. 알파분의 1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다가요 2분의 x제로가 된다, 그죠? 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x제로에다가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0분의 2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요 x 이퀄 0부터 무한대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1 돼야 된다, 그죠? 이게 1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의 c의 제곱에 x0고요. 무한대를 넣어주면 제로가 되고, 그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잖아요. 그래서 0 빼기 0을 넣어주니까 1이 되죠, 이게. 익스포넨셜 0은 1이니까요. 그래서 1이 된다, 1. 요것이 1이다. 그러면은 c제곱은 요거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c제곱은 x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c는 루트 x0분의 1이라고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요거 두 개가 상수이지만 c는 q과의 조건으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 239페이지를 보더라도 C가 x0, 루트 x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예제 6.2가 이 예제와 연관을 해서 바로 확률을 구하는 확률을, 이게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 점이 지점에서 발견된 확률이고요. 어느 0점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확률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예제 6점입니다. 그래서 파동함수 sin0가 다시 x의 제로가요, 이제 어떻게 되죠? c의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이거에다가 이거였는데 이제 c가 주어졌죠. 정규화 조건은 항상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x0분의 1에다가요 익스포넨셜에다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적에 예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간 x가 x0에서 마이너스 x0까지, 즉 x가 x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x0보다는 큰, 자,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책에 그려놨어요.
이게 사이 x0인데 사이 x0가 y축인데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그럴 적에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exponentially decay하는 이런 함수일 것인데 당연히 절대치 x가 있기 때문에요.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다, 그죠? x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요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exponentially 급감하는 그런 함수가 돼야 되겠다. 그럴 적에 이 x0는 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x0가 있고요. 여기 정확하게 대칭을 해서 여기 마이너스 x0 있어요. 그걸 넣었을 적에 우리가 여기에 제로를 넣으면은요 요 값이 되거든요. 그죠? x 이퀄 제로 넣으면은 exponential에 0이니까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이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x0로 마킹 되어 있어야 됩니다. C라고 되어 있죠. 지금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x0의 값은 이것이 최대치의 값보다 2의 마이너스 1성 요 지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때의 x의 값 그때의 x의 값. 자 그러면은 확률을 구해라 그랬죠? 확률을. 그러면 요거 일단 요거의 밑에 얘기하면 안 되고요. 확률은 뭐라 그랬죠? 이거의 제곱이라 그랬죠? 제곱.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1보다 작으니까 아마 1보다 작은 값이라서 더 내려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0.5의 제곱을 예를 들어 이게 지금 1보다 작아야 되고 다 된 게 1이기 때문에 0.5를 있는데 0.5의 제곱을 하면 0.5보다 작아지죠. 왜요? 이거 제곱은 0.25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내려오면서 더 샤프하게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 구간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입자가 발견될 확률.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식을 그냥 이용을 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P, probability, 영어로 확률이란 것을 probability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probability를 우리가 구하는데 아까 전에 책에는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요. 우리는 예제 1.1을 통해서 이거를 벌써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확률을 구하게 봅시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0에서 x0까지요. 이제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사이의 x의 제로의 제곱의 dx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지점에서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을 주고 전체 더하기를 해주면은 그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 대입을 해보죠. 대입을 하면요, 루트 x0 분의 1에 2 마이너스 이래 되고요. 요거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dx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요 루트 x 0 제곱하니까 앞으로 나오고요 x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2배의 좌우 대칭이잖아요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배를 해주고요 0에서 x0까지 2에 마이너스 2x에 이렇게 놓고 칠 수가 있다. 이 안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적분 구간이 바뀌었을 뿐이지 뭐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x0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적분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x0가 나오고요. 그죠? 알파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x의 x0인데
0에서 x0까지 적분 구간을 줘야 된다, 그죠? 적분 구간을. 자, 이것을 해봅시다. 이거는 x0는 없어지고 2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죠?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남고요. 갈로 x0를 넣으니까 2 마이너스 2가 된다, 그죠? x 대신에 x0를 넣으면 x0가 x0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2승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 빼기 아래 거 제로 넣어주면 1이다, 그죠? 그래서 1이 됩니다. 답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1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1이 돼요. 맞습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있어서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요 2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로그에 들어가는 그 지수 2입니다. 2.뭐 값 2.375인가요? 뭐 그런 값이죠.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요. 해보면은 0.8647이 나옵니다. 이거 제곱해보면은요. 그래서 2의 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8647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할 확률이, 자, 이거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0에서 마이너스 x0까지 들어가 있는 요것이 요 전체의 면적의 86.5%에 가깝게 된다. 86.5%. 요 곡선 아래에 있는 것을 전체가 1이라고 볼 적에 여기가 지금 0.8647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요. 쭉 넘어가 봅시다. 이제 예제 6.3이요. 파동 묶음의 구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임의의 파동이 다른 파동들의 어떤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하는 데 있어서 적분하는 데 있어서 가우시안 적분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매직을 지나면서 어떤 분산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퍼지는 것,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45페이지에 보면은 그 분산되어지는 퍼지는 정도에 대해서까지도 계산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입자를 243페이지에요. 이거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동분으로 표현할 적에 자의 운동을 여러 개의 파동의 합으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개의 파동의 합으로 표현할 적에요. 사이의 x의 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ak의 2의 ikx의 dx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2의 ikx 이것이 뭐냐면 평면파예요. 평면파에 진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분이죠. 여러 개의 파동의 형태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식 6.7입니다. 이게 식 6.7 2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요 AK를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평면 입자를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그 파동분에 이러한 평면파를 갖는 어떤 진폭의 형태죠, 그죠? 세기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예제 6.3을 보면 파동 묶음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동 묶음의 구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더해져 가지고 하는 걸 되어서 파동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함수 AK를 이런 형태라고 하자. K의 함수이다 이 말인데요. K의 함수. K는 람다의 함수다 이 말입니다. K가 뭐였죠? 5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람다분의 2파이니까. K의 함수라는 것은 파동의 람다의 함수다. 파장의 함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AK가 지금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C의 알파의 루트 파이고요. 상수에다가요. 익스포넨셜에다가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K 제곱 형태로 익스포넨셜이 디케이를 하는데 어떤 가우시안 형태의 디케이다 그죠? 마이너스 x 제곱의 형태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걸 대입을 해서 예제는 뭐냐면 x0를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ak가 이렇게 주어졌지게 과연 그거는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를 나타내는가를 한번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적분해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델타 x, 델타 k가 어떻게 되는가? 델타 x, 델타 k의 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시험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이게 수학적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마 지금 미적분학을 배우면은요 틀림없이 가우시안 적분을 배울 겁니다. 아마 가우시안 적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물리학에는 수학이 많이 나오지만 너무 복잡한 수학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은 기말고사에 스킵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수학을 원해서 현대물리학을 하지 못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수학까지 다 커버를 해서 잘하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적분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요. 여기 K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K인데 K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지 X의 함수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면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루트 파이분의 집어넣어줍니다. C 알파는 상수예요. C도 상수고 넣어주는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고요. AKDC 요거 집어넣어줘야 되죠. 익스포넨셜에다가요. 자, K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기에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를 고치니까 한 번 더 써줄까요? C 알파가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요. 책에 E에다가요, 갈로에다가요, IKX 먼저 써줬네요. IKX 빼기 해야 된다. 그죠? 곱하기니까 지수의 합이니까 빼기 알파 제곱 K 제곱에 DK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와 있어서 이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완전 제곱 형태로. 그래서 지수만 따로 떼서 지금 책에 설명했죠.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치려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참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한 그 수학들이 왜 하느냐는 그때 할 때 잘 모르지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이.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에 한번 써보면 알파 제곱 K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IKX죠. 그래서 A 제곱 빼기 2,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형태가 되겠다, 그죠,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인데 요것을 A 제곱으로 잡아야 되고, 마이너스 이게 2AB고 더하기 B 제곱 해주고 빼기 B 제곱 해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고치니까 이렇게 돼요. 잘 보십시다. 마이너스에다가요,
알파 k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분의요 i의 x가 되고요. 제곱을 하면요 요까지 다 나와요.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를 더해줘야 됐으니까 빼줘야 되겠다. 그죠? 빼줬는데 여기에 빼기가 있어서 더하기 해줘야 됩니다. 더하기. 근데 i가 있어가지고요. 다시 빼기가 되네요. 더하기. 그러니까 2알파분의요 ix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체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써줄게요. 마이너스 알파 k 빼기 2알파분의 i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분의 x제곱이 되죠. 그죠? 4알파 제곱분의 x. 그래서 식이 됐는데 이제는 요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 그죠? 이제 해보면은 루트 5분의 c의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걸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죠? 요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집어넣어주면은 2에 집어넣어주는데요. 잘 보십시다. 지금 여기가 k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어줬다고 할지 요 텀은 k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나옵니다. 책에 보면은 그래서 2에 마이너스의 x의 제곱에 4알파 제곱이 되고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적분 밖으로 무한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요 갈로 안에 있는 것들 요것을 알파 k 마이너스 요거를 간단한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g로 줬어요. 치환을 하는데요. g 때문에 자 여기 일단 해야 되겠네요. g를 알파 k에다가요 마이너스 2알파분의 i의 x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것을 여기 대입의 규칙에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에 g의 제곱이 되고요. dk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이제 g가 됐죠, 그죠? 아니죠. 요것은 여기가 왔는데 요것이 g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g가 되죠. 그럼 dk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미분해 보니까 dg는요 알파 dk가 돼요. 이건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k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dk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분의 dg가 되죠. 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적분식을 우리가 다시 고치면은 요렇게 되는데요. 요 dk 대신에 알파분의 dg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요, 교수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거는 미적분식에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래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와 이 알파는 또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트 5분의 c에다가요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4알파 제곱을 쓰고요. 요거 계산하면 루트 파이가 돼요. 요게 루트 파이입니다. 요거는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손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파동함수는요 놀랍게도 가우시안이 되네요. 요렇게 답은 이거죠. 그러니까 사이의 x의 제로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c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4알파 제곱입니다. 이런 형태의 가우시안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종 모양의 형태로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책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음의 폭, 이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제 1.4는 물질파 자체 이런 물질파의 분산 어떤 보면은 원자 내의 전자가 이제 국소화되어 있다가 있잖아요. 국소화됐다는 말은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영역에 굉장히 존재하는 localized라고 그래가지고요. 국소화 어느 한 영역에 그냥 스페시픽한 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그런 겁니다. 분산에 의해서 이 국소화가 파괴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라든지 진행함에 따라서라든지 이래가지고 입자의 존재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입자의 존재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게 퍼져나가는 걸 말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이 x축이 x고요. 여기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 제곱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다 이 말이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굉장히 국소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이라든지 입자가 파동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입자가 진행하면서 이 파가 넓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국소화가 해소가 된다. 국소화가 뭐라 그랬어 거기에? 파괴된다는 아니에요. 국소화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그 파동 방정식을 적었는데 이 육작의 본류인 힘의 영향을 받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파동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